아이의 자폐 성향 때문에 감정 교류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자폐 스펙트럼 아이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양한 운동과 감각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기에 겪는 감각통합, 상동행동, 감각추구 등의 문제들이 조금씩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와 아이가 몸놀이, 운동, 촉감놀이 등의 모든 활동을 할 때 정서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서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입니다. 아직 어리거나 전반적인 발달 지연이 있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경우 대근육 운동이나 열고 닫고 조작하는 소근육 운동, 그리고 촉감놀이 등을 하는 수준의 감각 운동기에 머물러 있어서 상징놀이, 상상놀이, 역할놀이가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가정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운동이나 감각 경험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 정작 아이의 자폐 성향 때문에 감정 교류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영유아 시기에 정말 중요한 부모와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뇌의 사회성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 부모와 아이가 주고받는 정서적 상호작용은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되는 데 필요한 두뇌 체계와 호르몬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아이의 인체 기능과 뇌 성장 방식을 바꿉니다. 기본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사회성 영역의 뇌 기능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성장하는 이 시기에 부모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성 시스템의 기초를 다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뇌는 성장 중에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극되지 않은 사회성 영역의 뇌신경망을 축소시킵니다. 쓰지 않는 신경망은 서로서로 신경세포를 고립시켜서 쓰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감각처리 장애가 조금씩 완화되는 만 7세 이후부터 핵심 증상인 사회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때 부모가 개입하더라도 아이의 상호작용의 질과 수준이 정말 낮은 단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 문제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지적 발달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가 상동행동이나 감각 추구를 하면 운동량을 늘려야 이상행동을 안 한다, 그리고 등산과 전원 생활을 하면서 자연에서 뛰노는 것이 자폐 치료에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감각 처리 장애의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자폐 스펙트럼의 핵심 증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장애, 즉 사회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효과는 미비합니다. 감각처리 장애가 완화돼서 자폐가 완치되었다면 감각처리 장애이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닙니다. 아이의 사회성은 갓난아이가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로 확장하는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도 부모와 애착 형성을 하게 될 경우 아이가 부모의 정서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서적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정서적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자폐 스펙트럼 아이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리거나 전반적인 발달 지연이 있는 초기 단계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와 애착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와 애착 형성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 부모님과 애정 넘치는 애착 경험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가능한 부모님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매일 힘들고 시행착오도 많지만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합니다. 결국 자신을 먼저 많이 변화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안정 애착 상태에서는 애정 넘치는 정서적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애착 형성이 기본입니다. 이게 되어야 아이의 요구가 늘어납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와 애착 형성하는 방법은 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아이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부모는 기다리고 관찰하면서 아이의 행동의 의도와 니즈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앞선 상황을 설명하자면 처음에 엄마가 아이를 기다리면서 호기심 있게 관찰하고 있었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황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주도적으로 침대에서 이불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이불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의도를 파악해서 우선 이불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와서 이불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엄마는 깍꿍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의 니즈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애정 넘치는 정서를 아이에게 보여서 상호작용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자신이 의도했던 깍꿍놀이에 자연스럽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이는 사회적 미소 반응을 보였고 서로 애정 넘치게 정서적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주도하고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이 수준의 비언어적으로 하는 상호작용을 단단하게 기본으로 다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행동과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는 아이와 마주보기 위해서 위치와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낮춰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제자리 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돌고 있네, 기분 좋아 라고 행동과 감정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무의미한 행동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야 자신의 몸짓과 자신이 내는 소리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부모가 아이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아이를 모방해야 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무언가를 가르치지 말고 아이의 행동과 목소리를 모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과 소리도 세상과 소통하려는 행위로 보고 부모가 응원하면서 호기심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모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이에게 모방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행동 모방이 되어야 사회적 관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모방을 배우면서 정서의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불충분한 상황을 만들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하는 상황을 자주 만들고 아이 자신이 하는 행동이 관계 내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방해 요소를 없애는 것입니다. 정서적 상호작용을 제한된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놀이터나 공원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부모보다 외부의 새로운 감각 자극에 더 집중되어 있거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눈맞춤과 호명 반응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확장하는 것은 아이가 자기 조절이 가능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조기 개입의 핵심은 아이와 애착 형성을 한 후에 애정 넘치는 정서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성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골든타임을 꼭 놓치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